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가사 작품에서도 우리가 내방가사, 규방가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가사 작품이긴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좀 굉장히 길고 어휘도 좀 어렵고 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요.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규원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상의 길잡이부터 먼저 보시면요.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일명 원부사라고 합니다. 이 원부사라는 거는요. 원망할 원, 아녀자부 노래가, 아녀자가 원망을 하는 노래예요. 즉 어떤 원망이냐. 참고로 이 작품 속의 허난설원의 남편은요,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허난설원을 두고 이제 여기저기 바람을 피러 다니고, 나 집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아내 마음에서 속이 끓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또 그런 남편이 또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리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무쳐서, 부른 노래다라고 해서 원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남존여비의 봉건적 유교사회 속에서 독수공방하는 부녀자의 한과 괴로움을 노래한 내방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조선사회가 남존여비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그런 사회였죠. 유교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게 뭔가 자신들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해소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문학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 감정을 대상의 감정이입하는 표현 등 또 여인의 섬세하고 애절한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잘 표출하면서 한스러움을 잘 부각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봉건사회 속에서 기생집을 드나드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속절없이 기다리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는 여성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정리 보시면요.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격에서 원망적, 체념적, 절망적,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는 시조의 연장선상의 운율을 받았기 때문에요. 3, 4조의 4, 4조의 4음보 연속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는 규방 부인의 항만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제는 봉건제도 하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부분인데 특히 감정이입으로 실솔, 귀뚜라미라든가 새의 감정을 이입했고 객관적 상관물로는 자취해눈과 구순비, 녹휘금 이런 것들이 있죠. 현존하는 최고의 내방가사, 가장 오래된 내방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봉건제도 하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을 주제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요. 허난설원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으니 이러는데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라고 하면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이 드러나는 거죠.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사. 어린 시절 즐겁게 놀던 일을 생각해보니 말하여도 소용없다. 어린 시절 아무리 회상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용없다라고 한 거죠. 늙어야 서른 말싸하자니 목이 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서러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니 목이 맨다. 여기서 서러운 말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서러운 사연은 뭐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그 상황을 서러운 이야기, 서러운 말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낼세.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몹시 고생하시어 이내 몸을 이렇게 길러냈는데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높은 벼슬아치의 짝이 되지는 못하여도 군자 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삼생의 원업이여 월하의 연분으로 삼생의 원업, 삼생은 전생, 차생, 내생 그러니까 전생과 지금의 생과 미래의 생을 다 묶어서 삼생이라고 하는데요. 윤회사상을 담은 거죠. 이런 삼생의 원업이 원망스러운 업보였던지 또는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노인의 연분이라는 건 이제 부부의 인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유역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이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장안유역 경박자죠. 이 말은요. 장안에 호탕하니 경박하니 그러니까 놀기 잘하고 아주 경박스러운 행동을 가진 그런 남자를 꿈과 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용심하기를 살얼음 디디난다. 당시에 용심, 남편 섬기는 마음을 조심해서 살얼음을 디디듯 조심조심 섬겼는데 3528 겨우 지나 천녀여질 절로이니 15, 16세의 그 아름다웠던 때를 지나서 타고난 아름다움을 저절로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이제 지나 나타나니 한참 예뻐질 시기죠.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다니 이 모습과 이 태도로 100년을 함께 살자고 약속하였다니. 자, 여기서 얼굴이라는 거는요,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의미가 축소됐어요. 이렇게 모습에서 not, 얼굴, face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의미가 축소된 거죠. 고어에서는 얼굴이라고 해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광이 훌륭하여 조물이 시기하여 라고 했죠. 영광이 훌륭하다라는 거는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배틀에 북이 지나가듯 배틀의 북, 배틀 옷짤 때 보면요 이 북이라는 게 쑥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와 같이 시간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설비나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설비나한은 눈처럼 예쁜 꽃가운 용모라고 하는데요. 흰살결과 꽃같은 그런 예쁜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가증, 얼굴이 정말 밉고 역겹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니까요. 설비나한이라는 말과 면목가증은 서로 상반된 어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겠소냐.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랑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미워져 버리니까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스스로 참교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그 못생긴 외모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나간 거 아니냐. 내 탓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가 되겠고요. 자. 기 부분이 되겠고요. 기에서는 그래서 세월의 덧없음과 늙고 초라한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이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승, 승 부분인데요. 기승전결 네 단락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단락 승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자, 3355 남자들끼리 짝을 지어 무리를 다니면서 야유원, 기생집이죠. 기생집에 세 사람이 왔단 말이냐.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데어데 머무는 곳. 야, 꽃피고 저물 때, 날저물 때 정처 없이 그냥 정한 곳 없이 여기저기 나가 있으면서 백마금편, 흰말과 금채찍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멋진 외제차 착 타고 돈다발을 탁 들고 어디 머무는 곳, 뭐 이런 거죠. 화려한 차림새를 갖고 어디 머물러 노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간 상황을 상상을 하는 거죠. 왜 안 들어오느냐. 기생집에 가서 뭐 새 기생이 들어와서 안 오는 거냐. 어디 머물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원근을 모르거니 임의 소식을 더욱 알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니 임의 소식을 더욱 알랴.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알랴라고 하는 건 서리적인 표현 기법인 거죠.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인연이 그쳐신들 생각이 없을 소냐. 인연이 끊어졌다고 한들 생각이 없겠느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났죠. 인연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인연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없을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그리움을 표현한 거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마는. 자, 얼굴을 보지 못하거든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가마는. 12대 김도김치야 30날 지리하다. 열 하루도 길기도 길구나. 12때도 하루도 길기도 길구나. 30날은 지리하다. 30일. 한 달은 지리하구나. 옥창에 신금매화 몇 번이나 피어준 거. 자, 여인이 거처하는 방에 심었던 그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는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다는 건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매화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피잖아요. 이런 무심한 남편이 있나요? 그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위자료 청구감이 이혼 소송감이죠. 겨울밤 차고 찬새 자체는 섞어치고. 자, 겨울밤은 차고 차가운데
자체눈은 섞어치고. 자, 자체눈이란 건 밟으면 자국이 날 정도의 살짝 내린 눈이에요. 그래서 겨울날 길고 긴 책 구잔비는 무슨 일고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자체눈, 구준비 이런 것들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눈, 구잔비 이런 건 시적화자의 그런 어떤 심정을,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다 라고 할 수 있죠. 삼춘하려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꽃피는 그런 좋은 세달 봄 좋은 시절에 경치를 봐도 감동이 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상의 율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서 실솔은 귀뚜라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울어요. 그것이 곧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귀뚜라미가 마루에서 울제라고 하는데 침상에서 울 때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솔 꼭 기억해 주세요.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긴 한숨에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자, 여기서 눈물은 임에 대한 원망과 한이겠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라고 합니다. 도로여 풀쳐내리 이래하여 어리하이 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네요. 도로여 풀쳐내니 자 이리하여 이하리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해서 자 승은 임에 대한 원망과 계절에 따른 그리움과 한이고요. 자 도로 풀어내니 이리하여 이하리 청둥을 둘러놓고 자 요 도로여부터가 전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잘못 구성이 됐네요. 승이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도로여 풀쳐내니 이 부분은 승 다음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게 앉아. 청등을 돌려놓고 자 녹기금이라는 거는요. 푸른 검은고. 자 이 검은고라는 악기를 왜 꺼냈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인 거죠. 병녀나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병녀나 검은고의 곡조명인데 슬픈 곡조. 요즘으로 얘기하면 발라드 곡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시름조차 섞었다니. 근심 걱정에 섞었다니. 소상야우 대소리 섰떠난다. 자,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여나는 듯 화표 천년 벼락이 운이 난다. 자, 왕주석의 천년 만에 돌아온 이별의 악이 울고 다니는 듯 옥수에 타는 옛소리 있다만 아름다운 손가락 터는 옛소리는 그대로건만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 소냐. 자, 연꽃 무늬를 휘놓은 찬방이 텅 비어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괴롭고 힘든 마음을 좀 위로해 보려고 검은고를 좀 타는데요. 오히려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너무 더 구슬퍼져서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간장이 구곡이 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라고 해서 검은고를 타며 달래는 외로움과 한.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탔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지금 괴로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차라리 잠을 들어 결 부분인데요.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 난 임을 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 난 임을 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꿈은요.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 난 임을 보려 했는데 바람에 디난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바람에 떨어지는 잎들과 풀 속에 우는 짐승들이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서는 잎과 벌레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물, 즉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겁니다. 잠이 들어야 꿈속에서 임을 볼 건데 꿈을 꾸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잎과 벌레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즉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일 원수라서 잠조차 깨우느냐. 무슨 일 원수라서 잠마저 깨워놓느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자 여기서 은하수는요. 장애물을 얘기하죠. 견우직녀를 갈라놓는 장애물인데요. 자, 1년에 한 번,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나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잊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 가력한데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 여기서 약수는 신선이 사는 땅에 있는 장애물이란 강이라는 의미인데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죠. 은하수와 마찬가지로 이 약수는 임과 나사에 갈라놓는 장애물로 비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그렇죠? 난간에 빗대 서서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초론한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풀의 이슬은 맺혀있고 풀의 이슬은 화자의 눈물을 비유한 거고요. 저무는 구름이라고 해서 저녁 구름인데 그리움의 심상을 비유한 거죠. 저무는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 서옥설다. 자, 대나무 숲의 푸른 곳에 새소리. 자, 이거 감정이입니다. 아까
실솔도 감정이입이 있다고 했죠. 이 새소리도 중요합니다. 감정이입법이 사용됐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건 화자의 마음이 지금 슬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새소리에는 감정이 투영되었다, 이입됐다. 그래서 감정이입법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기구한 운명에 이런 나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홍안은 붉은 여인의 얼굴인데요. 나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지위로 찰똥말똥하여라. 이 님 때문에 내가 살지 말지 정말 괴롭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은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운명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감정이입은 여기서 실솔, 귀뚜라미와 새, 화자의 불슬픈 감정을 대상의 이입입니다. 이입하여 마치 대상과 자신이 지상과 같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다. 객관적 상관물은 자체는 굳은비, 녹기금이라고 해서요. 화자의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 사물,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쭉 전체 해석과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헌한설원의 이 규원과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시고요. 블로그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